우리는 온라인 공간이 일상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소통하는 것보다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더 익숙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온라인과 현실에서의 일상, 같은 모습일까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폭력을 해도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가해 후 정당한 행동이라고 답한 비율이 학생과 성인 모두 40%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아무 느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사이버 폭력을 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기 힘들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직접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공간이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별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기가 쉽고요. 내가 뭔가 힘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사이버 폭력 가해자도 일종의 중독성을 가지면서 계속 해나가는 거죠.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 놀이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패드립 문화가 있습니다. 해륜과 애드리브를 합친 말인데 부모나 가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게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부모욕을 하면 똑같이 부모욕으로 받아치는 행동이 벌어지고 심지어 더 자극적인 문구를 알려달라는 글도 올립니다. 지금도 이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폭력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별로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둔감화가 일어나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이버 폭력에 둔감해진다는 조사가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공간에서 각종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인을 능욕하는 합성 사진을 공유하거나 괴롭히는 영상을 올리고 특정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명 저격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아니면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데 특정하지 않고 글을 올리는 거예요. 상대방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주변 친구들은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다 피해 학생을 향한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게 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라는 거지? 라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누군지 특정이 안 되면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없다? 사이버 폭력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인식은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격글로 워낙에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 캡처 화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리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토끼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그림과도 비슷하다. 피해 학생이 너무 예민해서 자기를 향해서 한 거라고 받아들인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사이버 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폭력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좀 처벌 수위가 그래도 엄하게 좀 처벌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같은 경우는 몇십, 몇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검사선에서 기소유예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주도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학교 폭력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이제 필수 교육으로 1년에 몇 번 정해서 교육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사이버 폭력은 그 범죄의 하나로서 다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정말 이제 사이버가 곧 현실이고 현실이 그냥 사이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된다. 사이버 폭력이 별일 아닌 놀이 문화로 여기는 게 아니라 명확한 범죄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